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실내 촬영인 것 같아요. 네, 또 오랜만에 실내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속 중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속 중계를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전속 중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뢰하는 일반 중계와 달리 어떤 부동산 특정인을 정해놓고 그 부동산만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중계권을 주는 것입니다. 전속 부동산이 생기면 그 부동산하고만 매물 광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동산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 계약입니다. 그럼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전속 중개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전속 중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속 중개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가 소통이 굉장히 편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중개를 하게 되면 여러 부동산들, 뭐 A란 부동산, B란 부동산, 다양한 부동산들이 연락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주나 임대인이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전속 중개는 한 개 부동산하고만 소통하기 때문에 소통도 훨씬 단순하고 그리고 편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인데, 자기 자산 가치를 지키기 좋다는 점이에요. 어떤 의미냐고 하면 A, B, C란 부동산에 매물을 같이 내놓게 되면 어떤 부동산이 어떤 손님을 데리고 오면서 가격을 깎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고, 또 B란 부동산이 와서 가격 조율 좀 안 되나요? 혹은 렌트프리 좀 더 주면 안 되나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또다시 한번 조건이 깎이게 됩니다. 하지만 전속 중개를 하게 되면 A란 부동산하고만 중개하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있어서 협상 우위를 가지기 좋고, 또한 가격 방어하기 좋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중개는 다양한 부동산에 매물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다양한 광고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손님들께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거래 혹은 급매를 원하신다면 전속 중개보다는 일반 중개가 더 나은 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전속 중개와 일반 중개는 두 개가 서로가 장단점이 명확히 대비되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잘 생각하고 전속 중개를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속 중개를 하게 될 경우 계약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매수자 혹은 임차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부동산에 다양한 광고를 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리고 내 매물에 있어서 어떤 중개 방법이 더 중요한지, 어떤 중개 방법이 더 적합할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속 중개를 맡길 때가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차사가 있을 경우 혹은 매도 시 나의 자산 가치를 지키고 싶을 경우는 전속 중개를 맡기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매물은 매물이 워낙 좋아서 어떻게든 계약될 수 있는 매물이다 라고 하면 전속 중개 맡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 소통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여러 부동산이 들어오게 되면서 물건이 난잡해지고 그리고 가격이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물이 시장이 많이 풀리게 되면 동네 매물이 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가 20개 30개씩 달리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임차사나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거 매물 왜 이렇게 많이 풀려있지? 싼 매물인가? 혹은 좀 급이 떨어지는 매물인가? 라는 평가를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방어를 하고 싶다, 혹은 내 매물을 좀 더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 전속 중개가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나 시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전속 중개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특히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여러 군데 업체에서 컨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 가격을 지키기 어렵고요. 한 군데만 전속으로 내놓게 되면 그 부동산에서 자산 관리, 가격 방어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희 부동산들도 다 매물 받으면 저희 혼자 중개하는 게 아니라 공동 중개라고 해서 A, B, C란 부동산에 뿌리고, 그리고 중개사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면서 타 부동산과 적극적으로 공동 중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속 중개를 한다고 꼭 다른 부동산에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내 물건이 광고가 안 되고 이런 점 아니란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속을 했을 때 그 계약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라는 것은 중개인, 부동산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속 계약을 맺을 때도 그 부동산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나의 매물을 담당해주는 담당자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중개할 수 있는지, 그런 업체와 중개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이고, 그리고 매물 계약에서도 협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을 찾는 것이 내 매물 관리 잘하고 그리고 빠르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요즘 분위기에는 전속 계약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같이 매수자 찾기 어렵고 임차사 찾기 어려울 때는 전속 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속 계약의 가장 큰 단점은 나와 거래하는 한 개의 부동산과만 소통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에 컨택을 하고 다양한 곳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입장에서는 전속 계약과 일반 계약 중에서 어떻게 중개를 해야 더 올바른 선택이 될까요? 네, 그게 이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포인트 중 하나일 거예요. 전속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일반 중개로 의뢰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현 시점에서 전속 중개만 맡긴다 그러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 맡겼을 때 그 부동산이 계약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잘하는 부동산 두세 곳에 매물 내놓기를 추천드립니다. 잘하는 곳에 매물 내놓으면 아무래도 소통하기도 편하고요. 자산 가치 방어도 다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들이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에게 매물을 다 뿌리고 공유하는 작업들 다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잘하는 부동산 두세 곳을 찾아서 그곳에만 집중적으로 의뢰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무래도 강남 상업용 부동산은 타이거 부동산이 가장 잘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전속 중개가 고민된다, 혹은 어느 곳에 부동산 의뢰를 해야 될지 고민된다라고 하면 저희 타이거 부동산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고의 부동산 중개 에이전트들과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와 고객 풀을 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최적의 매수자, 임차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